안녕하세요, 와플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서 용수철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용수철 마스터 편입니다. 마스터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좀 기본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면 마스터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평입니다. 수평은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 수평을 잘 알면은 이제 수직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지 않은 상태를 정확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제 공은 이제 무시하기 때문에 공의 중심을 잡든 앞쪽을 잡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평형점이다. 그래서 이 평형점이 갖는 의미를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평형점에서 얼마만큼? 진폭만큼을 이제 진폭을 보통 A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A가 써져 있으니까 선생님이 X라고 해보죠. 그래서 X만큼 이렇게 늘어나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공을 다시 놓는 거예요. 공을 다시 놓게 되면은 얘가 평형점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더 들어가서 반대편 마이너스 X 지점까지 들어간 다음에 진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확인은 간단하죠.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근데 여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그래서 A점이나 B점에서의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냐면 2분의 1 K X 제곱으로 이렇게 쓰이고요. 평형점으로 오게 되면 X가 없죠. X가 없으면 탄성력이 없는 거고,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당연히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5점에서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죠. 이때 v는 최대 속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대 속도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식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사실 이제 주의사항은 이 상황이 아니라 2분의 x 지점, 즉 이 5점에서 B점까지를 X라고 잡았을 때 바로 2분의 X 지점, 거기서 EK와 EP가 어떻게 되는지 요 상황만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2분의 X 지점이 되면은 이게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X 제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X와 F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F와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을 때 X만큼 늘어났을 때는 요 넓이에 해당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X가 2분의 X로 돌아왔을 때 2분의 X에서는 갖고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4분의 3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없어진다기보다는 이제 4분의 3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자, 들으셨죠? 전체 이 넓이의 4분의 1만 남기고 나머지 4분의 3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2분의 x 지점에서는 이게 1대1로 가면 안 되겠고 3대1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평일 때는 자, 최대 변이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것은 B점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A점도 괜찮겠죠? 그리고 평형점을 지날 때의 운동 에너지와 같아요 라고 하는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고요. 2분의 X지점에서는 EK와 EP가 3대1이 된다는 거, 요거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것을 선생님이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것은 X제곱으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수평은 요 정도 개념 정리를 했으면 됐고요. 수직으로 갑니다. 이제 수직으로 갔을 때가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제 수직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 세 개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의미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요 상태, 처음 그림이 등장한 이 상태는 늘어난 게 없는 상태죠. 그래서 요 점은 아무것도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만 이렇게 매달려서 손으로 잡고 있다고 했을 때 탄성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이 이제 평형점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공을 여기다 매단 다음에 공을 서서히 아주 서서히 내리면 여기 와서 멈춥니다. 정지 상태가 유지돼야 평형점입니다. 그거 자,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정지 상태가 유지돼야 됩니다. 요 점에서는 정지 상태가 유지돼.
아주 공을 매단 다음에 아주 서서히 내려야 돼. 그러면 정지 상태가 유지될 때 평형점이라고 그랬죠. 평형점. 그러면 뭐하고 뭐가 평형을 이루는데 중력과 탄성력이죠. 그럼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x라고 이렇게 했을 때 평형점이니까 탄성력은 k x고요. 중력은 mg입니다. 그래서 이 평형점까지의 길이가 x로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건 무슨 그림이냐? 공을 아까 여기다 매달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공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질량 m인 공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내리면 요 상태가 된다고 했으나 이 손을 갖고 있던 대고 있던 손을 갑자기 확 치워.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간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일시 정지 상태가 되는 거야. 일시 정지 상태가 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그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올라갑니다. 내려옵니다. 이렇게 단진동을 하게 되는 이런 상태죠. 그럼 일시 정지하는 거는 힘의 평형이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일시 정지는 평형이 아니에요. 힘의 평형이 아닙니다. 자, 평형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럼 뭔데? 이때는 지금 탄성력이 더 큰 상황이에요. 이때는 누가 더 큰 상황이다? 탄성력이 중력보다 더 큰 상황이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위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점점 빨라질 예정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탄성력이 중력보다 큰 상황이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상황이 펼쳐지는 거다. 일시 정지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쓸 거냐는 거죠. 그러면 각 점에서 우리는 조사를 하면 돼요. 조사를 한 다음에 중요한 결론 하나 내리면 되는데 일단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이 P 중력을 A, O, B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력을 조사해 봤을 때 기준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중력 포텐셜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를 잡겠습니다. 0으로.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mgx가 되고요. 여기는 얼마가 돼요? mgex가 되죠. 높이가 이제 그대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자, 탄성력 포텐셜 바로 잡겠습니다. 이 P 탄성력은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 A 지점에서 늘어난 길이가 없잖아요. 이건 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2분의 1 kx 제곱이 되는 거고 요 아래점에서는 2분의 1 k의 몇 x? 2x의 제곱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괜찮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k 탄성력 뭔 소리야? 2k 운동 에너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요 가운데가 0이죠. 네. 지금 정신 나갔나 봐요. 이거 아까 2k라 그래서. 자, 요게 2k는 가운데가 0이 아니라 터닝 포인트에서 0이고 여기가 맥스죠. 2분의 1 mv 제곱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 각 지점에서 뭐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우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값을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 3개 더한 게 뭐다? 네, 역학적 에너지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일단 신경 써야 되는 걸 정리해 봅시다. 일단 이 식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요 2분의 1 kx 제곱하고 2분의 1 mv 제곱이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나 암기를 하고 있으면 좋죠. 선생님의 추천입니다. 뭐를 암기하냐면 요 놈과 요 부분이 서로 같아요. 이게 이렇게 이퀄이 성립돼요. 요걸 하나 알고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왜 성립되는지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뭐 왜 성립되는지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쭉 식을 나열하면 되거든요. mgex가 mgx와 2분의 1 kx 제곱과 2분의 1 mv 제곱과 더한 값과 2분의 1 k ex의 제곱과 같아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평형점에서 요식을 데리고 오는 거야. 요식 평형점에서는 kx 탄성력과 mg 중력이 동일합니다 라는 걸 데리고 오면 지금 어디다가 대입할까? 여기다가 대입해도 좋겠고 여기다 대입해도 좋은데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겠어요. kx 자리에 mg를 대입해 보겠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로 바뀌냐면 자, mgx는 그대로 써주시고 kx죠? 그럼 2분의 1 mgx가 되죠. 2분의 1 mgx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 뭐하고 똑같아? mg ex랑 같죠? 그래서
mgex랑 같으니까 2분의 3 mgx가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2분의 3 mgx를 계산한 다음에 넘길게요. 그럼 뭐가 돼요? 이게 2분의 4 mgx잖아. 2분의 4 mgx, 2분의 3 mgx. 그래서 넘어가면은 2분의 1 mgx가 2분의 1 mv 제곱이랑 같은데 어차피 mg가 kx니까 2분의 1 kx 제곱이죠.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이에요 라고 이렇게 식이 나오죠. 그럼 쌤이 뭐 하라 그랬어요? 요거 암기하면 좋다 그랬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전 그림에서 보면은 이걸 왜 암기하라 그랬냐면 수평 운동에서 보면은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대 변이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자, 평형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같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어때요? 요거를 수평으로 본다고 하면 2분의 1 kx 제곱이 평형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같죠. 아까랑 비슷한 결론,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요 평형점하고 평형점에서 탄성력과 중력이 같은 이런 결과 때문에 이 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평형점에서 최대 속력을 갖고요. 그때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는 최대 변이에서의 탄성 포텐셜과 같아요. 들었나요? 어디서 가장 최대 속력이다? 평형점에서 최대 속력이다. 평형점에서 최대 속력이고 최대 변이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평형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 요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체크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시간 절약도 엄청 되고요. 이거 굉장히 자신 있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5점에서 가장 운동 에너지 크게 갖는다. 그 다음에 최대 변이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평형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같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한두 번 더 보시고요. 자, 보시고 요 상황을 머릿속에 좀 익혀 두시고 자, 문제를 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